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완전 스타 같아.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정은 남매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원칙대로 한미 합동 훈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압박하는 담화를 내놓은 지 나흘 만에요. 범여권 의원들 70명이 넘는 숫자가 공식적으로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가 손을 그었지만 연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이죠. 서른 의원이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범여권 의원 74명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하지만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참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 늘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대표는 또 선을 딱 긋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다른 의원들까지 표현해서 7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선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첫 시그널로 이제 소위 연락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의 복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원이라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초기적인 단계이다. 이것 때문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갖다가 연기한다? 이런 선제적 조치를 주장하는 건 전 좀 너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한두 명이면 몰라도 지금 윤미향 의원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네. 정의당도 지금 또 동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예. 우리가 그 정도의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느낌들을 갖다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예를 들면 김여정 부부장이 제기했는데 바로 우리 정부가 받는다? 이거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2018년도에 한미 연합훈련 자체가 연기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그렇다고 무슨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상황들이 지금 맞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 스스로도 이런 문제가 내부 정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무슨 이것을 제한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북한 내부의 군부나 어떤 강경 세력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좀 전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만약에 북한이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담아서 우리한테 제기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통신 연락선 정도의 연결 가지고 이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예. 이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를 좀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적어도 한미 연합훈련을 일정히 좀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넘어가고 9월 달부터 다시 대화나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여권 내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서도 집권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냐라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이후에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맞습니다.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등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 사항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린 대북전단금지법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김여정 하명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른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여당 의원들, 여권 성향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김여정의 말에 이어서 우리 내부에서 내응, 안에서 응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아시는 대로 정확히 해야 될 게 이 통신선을 먼저 절단한 것도 북한이고 이 짜고 한 것을 이번에 한 것도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는 또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서로 적어도 남북 정상간에 친서가 오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날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요청해서 통신선이 복구되었다. 물론 그 이후에 청와대나 통일부에서는 아니다. 양측 다 노력해서 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과의 접촉은 국정원이 했었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요청해서 통신선이 복구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신선을 먼저 자른 것도 작년 6월 달에 1년 1개월 전에 북한이고 이 짜고 한 것도 북한이에요. 북한이 마음대로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말하면 잘랐다가 복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복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응분의 조치처럼 다시 말하면 대가처럼 군사훈련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70몇 명의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맞다, 연기하는 게 맞다. 물론 명분은 남북관계 모멘텀을 잘 이어가자는 거 아니면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적어도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최소한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든지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희망적 사고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훈련을 연기하면 아마 북한이 잘 우리한테 좀 더 좋은 태도로 유화적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김여정의 말에 이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 일부 정치권의 내응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이러다 연말에 영향력 있는 여성 세계 100인 안에 김여정이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당 의원들의 공식 연기 요구에 앞서 통일부하고 국정원에서도 통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연기론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원장이 말한 겁니다.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말. 100번 양보해서 이 얘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단 시에 상응 조치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본인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북한의 얘기라도 전달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국정원장은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들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박지원 원장 개인 입장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라라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게 분명히 있죠. 연합훈련 대규모 연합훈련을 전개했을 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미
한미 군인들이 감염될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명히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전시작전권 지휘권 환수를 대비해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연합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들은 뭐 북한에 대한 대응이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소위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연합전력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한미가 이해할 만큼의 상응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한다면 전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연기나 축소를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희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그리고 정상회담 한 이후에는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를 연기를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미가 잡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려사항 자체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연합훈련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장이 특히 이런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견을 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면 여야가 갈려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김여정 하명기관 하명법 이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제가 또 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핵심은 소위 우리의 안보라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 한마디를 제가 볼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때 하는 얘기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하는 얘기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적 뭐 정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해라 이렇게 다소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게 북한을 고려하라는 건지 미국을 고려하라는 건지 어디를 고려하냐에 따라서 중단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고려라는 게 누굴 고려하라는 겁니까? 참 대통령의 말씀이 저런 경우를 가르쳐 이제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뭔가를 이렇게 통신선을 뭐 그 북한이 요청해서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북한의 저런 태도를 나올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실 테고 또한 지난 5월 그게 2달 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대통령 했을 때 한미연합 방위태세 완벽한 구축을 말씀하셨던 그 대목도 또 생각이 날 테고 또한 그때 왜 우리 군인하고 예비군들한테 접종하라면서 특별 대우한다면서 50만 백신 이야기도 해서 다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받긴 또 100만 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훈련을 축소할 명분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느껴진다. 그런데 또한 정부 내부에서도 보면은 국정원과 통일부는 연기론, 국방부는 맞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대통령이 사실 가닥을 잡아줬어야 돼요. 근데 제가는 왜 저 말씀을 특히나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를 불러서 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해석하기에는 저 말씀은 특별히 예정됐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다. 자,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을 향해서 적어도 야당과 일각에서는 훈련을 굉장히 강행할 걸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군부까지 불러서 이렇게 따독거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저는 대북 메시지라고 저는 읽어요. 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 훈풍이 불지 기대가 모아지던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태영호 탈북 외교관 출신인 의원이 분석을 했는데 태영호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결국은 북한 군 앞에서 령을 세우기 위해서 김여정 여동생을 시켜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을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북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말씀도 맞는 겁니다만 예를 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돼왔던 거죠. 예외적으로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연기가 됐고 그 이후에 어떤 평화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소가 되는 과정들을 거친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금강산에서 관광이 벌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또 반대로 태영 의원은 더 잘 아실 건데 북한은요 한미 연합훈련이 벌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준전 상황에 준할 만큼의 긴장도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북한 지도부의 입장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상응 조치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라든 축소라든 상응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이 북한 대북 라인을 통해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근데 들어온 제안들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상당히 유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보할 만한 어떤 화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든다. 좀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확약을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꽤 많았어요. 공수표 남발한 경우가.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를 유연하게 잘 관리하는 게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에 내년 2월에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통신선 복원 과정을 통해서 남북 정상 간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일정하게 확인된 만큼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장 적기다 이런 분석과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아왔던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있을 북경올림픽이 북한으로부터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자, 윤건영 의원은 한 3년 반 전에 있었던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이건 희망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첫째 보십시오. 아까 내가 말씀하셨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에서 나와서 딱 일을 해서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가 아니에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은 본인 생각이네요. 이것도 소망적 사고의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북한이 만약에 뭘 가져왔더라면 적어도 뭘 제안이 있었더라면 이 정도는 비공개에서 사실은 제안이 있었다. 근데 공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흐리멍텅한 흐릿하는 거고 지금 김여정이 8월 1일 날 담화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한 일부에서 남조선 일부에서 자꾸 나름대로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일락선 복원을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순회 회담 여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때 이런 경솔한 판단이더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락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담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확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말씀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 내년 2월 달엔 베이징 올림픽에서 심지어 9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기 유엔에서 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소망적 사고를 피력하는데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 안중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항상 초점은 미국이에요. 우리를 활용해서 미국을 두드릴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때만 눈에 띄는 거다. 따라서 10달 남은 문재인 정부와 뭘 할 것이냐, 정상회담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김정일이 판단하겠지만 결론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과 러시아가요. 중국에서 합동 군사훈련 최신 무기까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10,000명 이상의 군인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군대가 과연 훈련 없이 존재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도 미국 사람이죠. 필수적이다. 연합방위태세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